추운 겨울이 오면 동물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것은 기온이 내려가서 힘들어지는 것보다 자연에서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다. 예년에 비해 올겨울에는 서리가 자주 내렸고 그로 인해 풀들은 빠른 속도로 죽었다. 그런 이유로 녀석들이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선 앞으로 4~5개월 정도 버텨내야 한다. 하지만 겨울만 되면 신선한 풀을 먹지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나는 지난 10월 중순에 호밀씨앗 200kg을 농장 전체 지역에 파종해놨다. 내가 호밀이라는 곡물을 농장에서 키우려고 한 이유는 굉장히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랄 만큼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장점 때문이다. 이제 동물들은 한겨울 내내 잎을 뜯어먹고 내년 6월경에는 호밀씨앗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호밀씨앗의 또 다른 장점 한 가지는 이렇게 한 번만 파종해 놓으면 매년 씨앗이 발아해 농장 전체에 호이 자라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파종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호밀이 자랄 때까진 내가 녀석들에게 야채를 제공해야 한다. 올겨울에는 식자재 납품을 하는 지인의 도움으로 판매 시기를 놓친 채소와 과일을 얻어 녀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요번에는 고추와 오이 그리고 양상추 40상자 정도를 얻어왔다. 그중 대부분이 고추인데 가금류가 이런 고추를 먹을까 의아했지만 이런 겨울에는 녀석들도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먹어야 한다. 사실 가금류들은 상추나 양배추 같은 잎 종류의 채소를 좋아하고 이런 종류의 채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녀석들은 지금 밥 투정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솔직히 이런 계절에는 이 정도의 채소를 먹는 것도 녀석들에겐 감지덕지라고 봐야 한다. 야생동물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는데 녀석들은 주인을 잘 만나서 이런 채소라도 먹으니 말이다. 녀석들은 내 염려와는 달리 고추와 오이를 아주 잘 먹고 있다. 지금 쏟아부은 고추와 오이가 대략 20상자 정도인데 녀석들의 먹성을 생각하면 이틀 정도만 지나면 깨끗이 먹어치울 거라 생각한다. 지금 이곳엔 닭들은 오지 않고 거위와 흰오리들만 있는데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이 때문이다. 다같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지만 이곳에도 동물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신분 차이가 있고 똑같은 종이라도 계급의 차이가 있다. 신분상 가장 높은 계층은 당연히 거위들이고 그 다음은 흰오리들이다. 사람들은 다 같은 오리라고 여기지만 청둥오리들은 흰오리들보다 신분이 낮으며 그리고 가장 낮은 계층은 닭들이다. 내가 다른 동물들보다 닭들을 가장 신경 써서 챙기는 이유도 이런 점 때문이다. 닭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태양이가 왔지만 녀석 또한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기에 함부로 채소를 먹지 못한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배부른 저희들이 자리를 비켜줄 것이고 닭들은 남아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다. 태양이 팀에게 모이를 따러 주기 시작한 지 2주일 정도가 지났다. 이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브에게 빼앗긴 암탉들을 태양이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함이었다. 얼마 전 태양이는 암탉들을 모두 데리고 닭장을 옮겨버리는 과감한 행동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태양이의 암탉들 중 3마리가 이브의 꼬드김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암탉 3마리는 태양이가 있는 횃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브가 있는 땅바닥에서 함께 잠을 자기 시작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의 암탉이 수탉을 버리고 수컷오리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암탉 한 마리가 태양이 옆에서 함께 잠을 잔다는 것이다. 한때 암탉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태양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1년 전만 해도 이브는 암탉들을 쫓아다니고 암탉들은 그런 이브를 거부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암탉들조차 이브를 수탉으로 인정하였고 움직일 때도 늘 함께 다니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암탉들이 이브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따라다니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내가 녀석들을 분리시킬 명분이 없다. 이브와 태양이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드어놀 구간에도 간간히 서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수탉들이 싸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오지랖 넓은 거위들은 수탉들이 싸울 때마다 때로 몰려와서 강제로 떼어놓는다. 참고로 두 녀석 간의 주된 싸움의 원인은 캔디와 교미하기 위해 다가오는 골드를 놀부가 막으면서 생긴다. 아직까지 제대로 싸운 결말을 본 적이 없으니 누가 더 센지는 모르겠지만 골디가 놀부를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는 놀부가 이기도록 응원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캔디만 바라보며 좋아해주는 놀부의 한결같은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날 아침 다시 확인해보니 녀석들은 내가 준 고추와 오이를 꽤 많이 먹어치웠다. 오이는 다 먹었고 고추는 대략 반틈 정도를 먹어치운 것 같다. 솔직히 이 정도로 잘 먹을지는 몰랐다. 강력한 부리를 가진 거위들은 고추를 씹어서 먹고 오리들은 거위들이 먹다 떨어진 고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닭들은 떨어진 고추씨를 쪼아 먹는다. 한참 풀이 많이 나는 여름철이면 쳐다도 안 볼 고추이지만 녀석들은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닌 것이다. 고추를 너무 많이 먹은 탓일까? 닭장 주변에는 시퍼런 초록색 동이 질비하다. 녀석들이 다 먹더라도 나에겐 아직 20박스 분량의 고추와 오이가 남아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팔고 남은 대량의 채소들을 얻어와 녀석들의 간식으로 제공할 생각이다. 지인 입장에선 돈을 내고 버려야 하는 쓰레기이지만 농장의 동물들은 없어서 못 먹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고추를 열심히 먹는 녀석들의 모습을 지켜보니 아마 이번 겨울에도 감기에 걸리는 일 없이 건강히 잘 보낼 것 같다. 폐개들이 농장에 온 지 40여일이 지난 뒤 드디어 윌의 다리가 말끔하게 다 나았다. 솔직히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일어서기만 할 뿐 걷지를 못하는 녀석의 상태를 지켜보며 걸을 수 없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일주일 전부터 녀석은 기적적으로 걷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나아버렸다. 게다가 이제는 알을 낳기 위해 산란장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캔과 윌은 둘 다 다리를 다친 상태로 오랫동안 이곳 닭장에서 함께 지내어서 그런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다. 보통 닭들은 서열을 가리기 위해 수시로 공격을 하는데 반해 아직까지 두 녀석은 조금도 다투지 않는 것이다. 비록 동물이지만 녀석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지내다 보니 보이지 않는 우정이 생긴 듯하다. 이제 두 녀석의 삶에는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다.